말씀드렸던 일을 그대로 여과 없이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보다는 한 2~3배 정도 더 오르고요. 하이닉스보다는 더블 정도 더 오르고, 머스크가 얘기했을 때는 추가 공급, 여기 끝이 아니다. 우리가 ESS 쪽을 처음에 쳐다보지 않았었던 2달 전까지 가장 큰 이유는 중국 관세 때문에 그랬어요. 이제 좀 밸류가 변화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실적이 컨센이 120억이에요. 근데 발표한 게 480억인가 나왔을 거예요. 4배 이상 나와서 ESS 시장 점유율이 50% 정도로 넘어질 수 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최근 애플, 테슬라 등 미국 빅테크들과 협력 성과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SK하이닉스가 HBM4 가격을 60%에서 70% 인상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엔비디아의 공급망 다변화 가능성이 또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간 골칫거리였던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부문, 특히 이 엔비디아의 HBM 공급에서도 좀 반전의 기회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인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단 좀 시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플로우를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게 지금 HBM4 가격 70% 인상설이 최근 이슈가 아니고 한 1주 정도 된 이슈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주일 정도 된 이슈에서 넘어와서 최근 거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막상 이게 상반기까지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기본적으로 물량에 대한 협의를 1년 단위로 하는데 HBM4 하이닉스는 거의 퀄통화가 거의 기정사실화 되니까 이번 물량은 약간 6개월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라든지 마이크론이 추격해 오는 걸 보고 단가 협상을 나머지 6개월 물량을 추가적으로 하겠다. 라는 게 엔비디아 입장에서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엔비디아는 싸게 공급을 받으려 할 거고 당연히 하이닉스 입장에서 비싸게 하려 할 거고요. 그러면은 우리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아직 HBM3E 아직은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긴 하고요. 뭐 기다리고 있긴 한데 HBM4로 넘어갈 때 그때 단가에 대한 거가 어느 정도 형성될지는 하이닉스의 선 사례를 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수율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아마도 HBM4가 아마 루빈에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넘어갈 때의 물량을 미리 우리가 생각을 하는 과정을 넘어가게 될 건데 그거에 대한 부분 역시 조금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항상 우리가 좀 안타까운 부분은 지금 주식이 움직이는 이유는 막상 엔비디아라든지 혹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미국의 빅테크 업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따라서 하루 이틀 움직이는데 이런 이슈들 같은 경우는 막상 한 3달 적어도 6개월, 3달에 6개월 후에 미래를 보고 우리가 예측하는 과정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요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의사결정을 한 방에 결정하기는 애매모호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확실한 건 이거예요.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최근에 하이닉스가 빠졌었던 이유는 골드만삭스 보고서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내년에 HBM 시장으로 넘어가게 됐을 때 올해 이익률이 내년보다 꺾일 수 있다라는 건데 충분히 그렇게 지적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죠. 이익률이 꺾이는 게 주시장에서는 쥐약입니다. 그런데 간과할 건 뭐냐면 전반적인 HBM 시장의 성장성 이건 최근에 빅테크들 보고서 보더라도 메타 계속 성장하고 있고요. 아마존 이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는데 마진율 가지고만 전체 파이의 성장과 마진율을 같이 봐야 되는데 마진율 꺾이는 것만 봤다 이거죠. 물론 삼성전자 들어와서 좀 캐파는 좀 줄어들 수 있긴 하지만은 HBM4 시장의 성장률 자체를 그렇게 꺾는 거는 아직은 뭐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2분기에 구조 나왔거든요. 이 구조를요, 포워드로 환산하면은 아직 PR 5배, 6배밖에 안 돼요. 그런데 HBM 1등 회사의 퍼가 5배, 6배가 합리적인가? 근데 그들은요. 제가 요즘 많이 말씀드리는 게 왜 우리나라 네이버 PR 20~30배밖에 안 되는데 비싸다고 하지?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구조적으로 지금 성장하는 구간에 들어갈랑 말랑 들어갈 만 하고 있는데 굳이 과거의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외국의 회사들이 이걸 평가해 물론 평가해 받아야죠. 하지만은 너무 안 좋게 네이버 계속 외국인을 팔고 있거든요. 막상 실적은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적어도 하이닉스가 2분기 9조 2천억 나와가지고 이 숫자 연에 30조 40조를 벌어들일 수 있는 회사 근데 PR이 돼서 5~6배밖에 안 나온다. 이거는 저는요 프리미엄을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물론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 올래 그럼 이제 할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든요. 이런 구조적인 변화의 과정은 하이닉스뿐만이 아니고 국내 시장 상장사들이 겪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성장통의 일부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실적 변화를 좀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까지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하이닉스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해서 네. 그렇게 보고서를 내놓은 이유가 반대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 눌려 있었다가 네. 이제 살아나는 추세다 보니까 약간 롱숏 플레이를 감안하고 그렇죠.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네. 있더라고요. 조금 안타까운 게 시장에 있다 보면 그게 그냥 보여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삼성전자 눌리고 하이닉스 오르고요. 최근에도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오르는 날은 엔비디아랑 마이크론테크 미국에서 필반 오를 때 아 필라델피아 예, 반도체 필반이 지수. 세게 오를 땐 네. 같이 오르더라. 그런 날의 공통점은 미국에서 AI 관련한 캐펙스 투자에 대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왔을 때 혹은 미국에서 실적 발표가 잘 나왔을 때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뭐 지금 우리 채널까지 보실 분들이라면 주식을 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일 텐데 이런 거죠. 매일매일 흔들리다 보면 할 게 없어요. 어느 날은 삼성전자, 어느 날 하이닉스 이런 식으로 롱숏이 왔다 갔다 하다가도 결국은 저희가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 봤을 때 보면은 결국은 숫자로 귀결이 됩니다. 제가 하이닉스 조금 전에 강조시켜드린 이유도 결국 숫자 따라갑니다. 하루 이틀은 눌릴 수 있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이게 지금 5배, 6배짜리의 밸류에이션이 저는 조금 더 가도 된다. 7, 8배까지 되더라도 충분히 용인 가능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하이닉스 숫자는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삼성전자 때문인지 모처럼 만의 소부장 기업들도 강세를 보이더라고요. 때문에 이 코스닥 지수의 상승세가 예사롭지가 않은데 한동안 소외되어 있다가 막 반등을 시작한 소부장 기업들 어떻게 네. 보시나요? 좋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이닉스를 솔직하게 워낙 말씀해 주세요. 예, 하이닉스를 워낙 좋게 얘기를 해서 네. 소부장 그냥 제가 최근 있었던 일을 그대로 여과 없이 말씀드릴게요. 먼저 테슬라랑 파운드리 계약하고 나서 어떤 종이 움직였냐면 후공정 패키징 회사들이 움직였습니다. 아. 왜 그러냐면 당연히 파운드리 쪽이 강화가 되면은 패키징 수요는 당연할 거고 근데 그 종목을 제가 매매를 안 했어요. 왜냐면은 밸류에이션 딱 열어보니까 안 좋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지금 아마도 최근까지 실적 발표 시즌이 진행이 될 겁니다. 진행이 되는데 이 말씀 드릴게요. 만약에 2분기까지 안 좋게 예상한 회사들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은 펀드라든지 혹은 메이저 투자자들 언제부터 사냐면 2분기 안 좋게 나온 거 보고 그 다음날부터 사게 됩니다. 주식을. 딱 이게 주식의 기본적인 패턴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실적 발표가 소부장 업체들은 많이 남았어요. 그리고 개별로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들. 소부장 업체들은 우리가 좋아요. 왜 좋냐면 오를 때 엣지 있게 오르거든요. 우리가 적당히 삼성전자보다는 한 2-3배 정도 더 오르고요. 하이닉스보다는 더블 정도 더 오르고 오르는 폭이요. 그렇기 때문에 몇 년 전 주식 오래 하셨던 분들, 특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했던 섹터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눌린 이유가 있어요. 1, 2분기 때 캐파 투자 그리 늘어난 것도 없고요. 막상 삼성전자만 엄청 좋았을 뿐이지 그쪽이 막상 그럴까요? 워낙 하이닉스가 좋아서 낙수가 안 갔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하이닉스 대비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쪽으로 돈이 안 갔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 2개 정도의 회사가 실적이 그럴싸하게 좋다면 쫓아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2개 정도 빼놓고는 그렇게 실적이 보이는 게 별로 없습니다. 사실 소부장에서. 결론적으로는 소부장 업체들은요. 8월 15일 정도까지 2분기 실적 발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리즈너블한 레포트가 나오는 걸 확인하고 사셔도 전 늦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계속 그래 왔었습니다. 그리고 소부장 업체들은 원래 내러티브 시즌에 많이 올라갔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애플 CIS도 얘기를 했는데 CIS 업체들 우리가 CIS 살 때 설계를 우리가 할 수 있고 뭐 이런 거 다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설계하는 회사들 우리가 알고는 그 디자인 하우스들 있잖아요. 디자인 하우스들도 열어보면은 실적이 꽤 어려워요. 적자인 회사들도 꽤 있고요. 그러면 재작년에 봤을 때 그런 업체들도 실적 안 좋은 거 다 알고 있는데 구조적인 성장 국면에 들어갈까봐 실적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매를 막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실적이 안 붙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런 업체들은 막상 소니향 혹은 애플향 어디향 이런
수주 나오는 거 보고 사더라도 음. 늦지 않다. 왜냐하면은 지금 수주가 나올 것 같은 거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어 있는 시즌이긴 한데 이미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오를 종목들은 올랐어요 이미. 그러면 기대감 반영한 거잖아요. 네. 근데 실적은 아직 모르겠거든. 이게 딱 맞거든요. 한번 하나씩 다 열어보세요. 밸류에이션 열어보시면은 몇 개 빼놓고 진짜 한두 개 빼놓고는 다 빨개요. 실적이. 적자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한번 상대적으로 비교를 한번 해보자 이거죠. HBM 1등과 1등이 PR 5배짜리 회사와 거기에 납품하는 벤더인데 PR이 40배, 50배예요. 그 1등인 회사 싼 거 사지 않겠어요, 외국 입장에서는. 어떤 미인대라는 주식 입장에서는 이게 맞을 거고, 제가 매매라는 순서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도 하이닉스 오르고 그 다음날 오르더라고요, 소부장은. HBM 관련주들. 그러니까는 약간 비겁하게 얘기를 할 때는 소부장 업체들 각 회사의 밸류에이션을 잘 보고 하자라고 하는데 그건 비겁하게 말씀드리기 싫고요. 그냥 하이닉스 오른 다음에 하이닉스가 신고가 30만 원 뚫고 나서 라든지 이런 가격대에 유의미하게 하서 요 다음에 HBM의 낙수 효과가 어딜까? 그런데 A라는 업체가 마침 공급 공시가 나왔어. 계약 공시가 나왔어. 혹은 B라는 회사가 디자인 하우스 계약 공시가 나왔어. 이런 식으로 보고 그 업체 그 밸류체인을 따라 하더라도 제가 시간적인 측면에서 늦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긴 하지만 조금 천천히 사셔도 제가 보기엔 나쁘지 않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2차 전지 이슈 좀 살펴보겠는데 중국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 내 공장 건설을 중단하거나 철수하면서 북미 ESS 시장에 큰 공백이 생기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한국 배터리 3사가 그 자리를 메울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2차 전지 기업들은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일단 너무 감격스럽고요. 저희 2차 전지에 대해서 좀 좋게 희망만 드리다가 네. 희망이든 이제 좀 밸류가 변화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 입장에서 봤을 때 계속 적자만 나다가 혹은 감익 그러니까 이익이 깎이는 모습 보이다가 드디어 ESS 때문에 처음으로 25년, 26년도 넘어가는 시기는 증익으로 보이는 거죠. 기본적으로 증익 구간의 주식을 시작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감익 구간에서는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증익을 나타내게 한 원동력이 ESS가 되는 거죠. LFP용 LFP ESS가 될 텐데 이게 테슬라에서 아마도 공급을 한 것 같은데 이게 머스크가 얘기했을 때는 추가 공급 여기 끝이 아니다. 너무 친절하게 그날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추가 공급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 기간이 한 7년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고 뭐 추가 공급 가능하다면은 여기서부터 어떤 식으로 레퍼런스가 바뀔 수 있을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ESS 쪽을 처음에 쳐다보지 않았었던 2달 전까지 가장 큰 이유는 중국 관세 때문에 그랬어요. 관세가 일부가 있었던 상황에서 내년으로 넘어가면은 기존의 50% 관세에서 40% 관세에서 58.4% 정도 관세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우리 업체들의 ESS가 가격적으로 해볼만 하다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중국 쪽이 워낙 저가 공세로 거기를 시장을 잠식하고 있었다면 참고로 미국 시장에서 ESS 점유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로는 EV 대비해서 한 25% 된다 생각, 4분의 생각하는데 만약 이게 내년 들어가면은 ESS 시장 점유율이 50% 정도로 넘어질 수 있다. 2차 전지 내에서 이런 전망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전망이 나타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아시다시피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데이터 센터가 우리 빅테크들 보시면은 이 빅테크들의 공장 옆에 이런 식으로 SMR이나 이런 식으로 증축돼 있는 건 다 알고 계실 텐데 이런 식으로 AI 낙수 효과가 이 ESS 쪽으로도 충분히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2분기 실적을 거의 다 발표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좀 말씀드리자면 엔솔이 발표하고 나서 AMPC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생각을 했는데 에코프로비엠이 실적이 컨센이 120억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컨센이 120억이에요. 근데 발표한 게 480억이가 나왔을 거예요. 와, 엄청 잘 나왔네. 엄청 4배 이상 나왔어요. 그게 며칠 전 일인데 그때 그 이상 나오면서 200일선 강하게 뚫어가지고 아직 깨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200일선의 부분을 그냥 톡 뚫으면은 괜찮은 그냥 그럴 수 있다 치는데 거래를 강하게 동반시키면서 뚫었으면은 하락 추세는 거의 끝낸 것으로 일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추가 증액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2분기 480억 정도, 예, 일부 수치는 틀릴 수 있습니다. 투자자분들. 그런데 여기서 3분기, 4분기 갔을 때 영업이익 기준 480억이 500억, 600억으로 늘어난 모습을 보인다면은 이게 지금 끝난 거잖아요, 하방이. 그럼 역시 2차전 양극재 입장에서도 해볼만 하다라는 거. 이거 자체가 EV 시장, 전기차 시장에 대한 상승세로 보는 것보다는 ESS 시장을 건드렸다. 에코프로 콩콜 제가 자세히 기억을 해보면은 ESS 매출이 전분기 대 더블 나왔어요. ESS만. 물론 전체 비중보다 비중이 작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조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은 ESS 쪽은 맞긴 맞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요? 안 쳐다볼 때,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시선은 어떻게 되냐면은 ESS 상승률보다 EV 하락률이 더 가파르다. 이게 시장에 해석할 때는 안 움직여요. 네. 그렇죠?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EV 하락률이 있긴 있지만 ESS가 너무 가파르게 오른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시장 반응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후자입니다. ESS를 조금 더 쳐주고 있습니다. 레포트를 살펴보더라도 나오는 하우스마다 반응이 다 천차만별이에요. 지금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용인할 만큼 뭐 합리적인 점수를 주기 힘들다라는 하우스도 있고요. 저 오늘 본 겁니다. 어느 하우스는 적어도 3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는 2차전 쪽은 해볼만 하다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2분기, 3분기 좋아지는 건 맞는데 이건 맞아요. 맞는데 여기서 나의 마음가짐이 트레이딩을 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 이거에 따라 달라질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런데 우리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거죠. 엄청 빠져 있다라는 거죠. 주가가. 우리가 네. 일부를 처음을 생각해 볼게요. 막상 해볼 게 없어요. 이게 지금 시장 관점인데요. 해볼 게 없어요. 해볼 만한 거 조방어는 이만큼 올라 있으니까는. 그런데 이만큼 빠져 있는 거가 증이권이 살짝 들어올랑 말랑해요. 근데 엄청 빠져 있는 거죠. 그럼 봤을 때 요 밑에서 요만큼만 올라오더라도 수익률 면에서는 20% 30%가 나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워낙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2차전지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2차전지에 트레이딩하는 분들의 기본적인 뷰는 뭐냐면 오케이 3분기까지는 올만할 것 같아. 그런데 미국발 악재, 어디 악재, 뭐 EV 판매량 악재 나오면 나 언제든지 팔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다소 손이 빠른 영민한 트레이더들이 지금 매매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갈게요. 그러면 안 좋은 거 나오면 어떻겠습니까? 팝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의 입장에서도 만약에 원래 들고 있으신 분들은 좀 애매할 수 있는데 근데 신규하겠다 그러면 좀 빠질 때 해야 되죠. 특히 2차전 입장에서는 빠질 때 해야 되는 게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도 충분히 보고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빠지면은요 비싸다 그럴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주식을 매매하다가 아시다시피 물렸을 때는 실적이 됐을 때 우리가 물려서 추가 매수라고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가던 혹은 실적이 좋은 종목이 빠졌을 때 실적 돼서 버티면 내가 더 샀을 때 그 다음에 올라갈 때가 찐으로 계좌상의 수익을 줘요. 트레이딩만으로 갔을 때 요만큼 사가지고 그저 트레이딩 조금 먹고 나오더라도 계좌상에 아무 티도 안 납니다. 그렇죠. 1억 하는데 1,000만 원 사가지고 3% 먹어요. 30만 원 수익이에요 그냥. 그렇죠. 그러면은 전체 몰빵했을 때 거래세만도 안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식을 살 때 내가 좀 물린다고 생각을 하고 물릴 때 내가 버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2차 전지는 내가 들어갔다 칠게요.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ESS 쪽 좋은 뷰로 반응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꺾이면은 비싸다고입니다. 그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버틸 수 있는지 이걸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주식 요즘 들어서 내가 어떤 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손절이 나가게 되고 혹은 추가 매수하게 되고가 여기서 이 한 끗 차이가 굉장히 많은 수익을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시장 특성을 같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간에 2차 전지 확실히 좀 변화가 있다라고 네. 여러분들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